네, 이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전해드린 것처럼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신생아들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드러났죠.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를 파악을 한 겁니다. 자, 확인을 해봤더니요, 모두 2,236명에 달했습니다. 보시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서울이 470명이 됐습니다. 수도권에만 보면 인천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거죠.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충남까지 각 지역에서도 약 100건에 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생 신고가 왜 안 된 거였을까요? 우리나라는요, 부모가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5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해외는 좀 달랐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에 추진을 했었는데 출생신고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의료기관에 떠넘긴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반발을 했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산모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기만 하면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꺼릴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산모가 신생아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태어난 아기가 정부에 전혀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들은요, B형 간염 예방접종 같은 필수 의무 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반드시 합니다. 접종 기록을 제출하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시 신생아 번호가 모두 부여가 됩니다. 감사원도 이 번호와 출생 신고 정보를 대조해서 사라져버린 2,236명을 찾아낸 겁니다. 자, 병원은 또요, 분만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출산 기록을 보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었다면 또 병원도 질병청이나 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만 했다면 이 2천여 명의 영유아가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출산 예산을 한 해 수십조 원을 쓰고도 정작 태어난 아기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병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